이것은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반화된 것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라서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 경험담. 어느 금요일 일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미팅 중이어서 일단 거부하고 나중에 다시 걸었다. 하지만 받지를 않는다. 일도 마치고 밤 9시쯤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라는 표시. 네? 하고 받으니 오, 나다.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낮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좀 아파서 검사하러 왔더니 입원하게 돼서 말이다. 가족 없냐고 물어서 전화한 거다. 가능하다면 와줄 수 있니? 어디냐고 묻자 고향에 있는 시민병원이라고 한다. 우리 집안은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나를 키워주었다. 아버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으로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이라서 그날 밤은 그대로 고향집에서 자면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상관없다. 렌트카를 빌려 고향까지 가게 되면 서둘러도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어쨌든 가려고 렌트카를 빌리러 향했다. 차를 몰면서 생각했다. 이런 호출은 처음이라고. 고향의 수도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고향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고 하물며 내게 돌아오라고 말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고속도로를 올라타니 생각보다 한산했다. 서두르려고 조급한 마음에 엑셀을 밟는다. 한동안 달리다 보니 중간에 걱정 탓인가 구토감이 올라왔다. 이명현상도 지독하다. 살짝 몽롱해지면서도 아버지가 걱정이 돼 똑바로 정신을 차리자고 생각하며 핸들을 움켜쥐었다. 2시간 조금 넘게 걸려 겨우 고향에 도착. 고속도로를 내려 시민병원으로 향한다. 인구수 1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길이 캄캄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이런 시간에 시민병원은 열려 있을까? 당직 의사가 있나?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그저 아버지 걱정으로 서둘렀다. 암이라면 어떡하지?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인기척이 없는 시가지에 들어서자 멀리서 희미하게 눈에 익은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당장 시민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목도 바싹 마르고 기분도 좋지 않아서 차가운 음료라도 마시려고 들르기로 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아이스 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자 야마다! 라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었던 가와다였다. 그렇다. 여기는 이 녀석의 집에서 경영하는 편의점이었다. 가와다가 그리운 듯 말을 걸어왔다. 5년 정도 만인가 다시 안 올 거냐며 물어오길래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있다고 들어서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다. 시민병원? 그 큰 연문 옆에 있는 거?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러더니 잠시 괜찮냐? 하며 계산대에서 나와 음식을 먹는 곳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다행히도 시간이 늦어서인지 나 말고는 손님이 없다. 가와다가 계속한다. 시민병원 이야기인데 거기 일전에 시가 합병되면서 망했어. 옆 FC 병원으로 통합돼서 지금은 폐병원이 됐어. 지금 시간에 가봤자 아무도 없다니까. 막아놔서 못 들어가게 돼 있기도 하고.
뭐?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한다. 내가 전화기를 보여주니 가와다는 자기 핸드폰으로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있으니까 못 받는다고 말하는 나를 손으로 막고 안녕하세요. 야마다의 동창입니다. 지금 옆에 있으니까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슬쩍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 아버지의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다. 아니 무슨 일이고 말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와달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요. 아버지 몸은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머리하고 주머니 사정은 나쁘지만 그것 말고는 문제 없다. 그러면서 으하하 하고 쾌활하게 웃었다. 뒤에서 노래방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미 12시가 가까운데 건강하네. 역시 분명히 병원에는 없고 적어도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면 건강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에 들른 거니까. 지금 돌아갈 거니까 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와다에게 돌려준다. 도대체 뭐야 너? 라고 의아해하자 싱글거리고 웃으면서 가와다가 말했다. 됐으니까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일은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갔다간 깡패들한테 당해서 연못에 잠길 거야. 얼굴 봐서 좋았다. 라고 한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일단 아버지가 무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수께끼의 전화를 진짜로 믿고 한밤중인 12시에 폐병원으로 혼자 갈 엄두도 나지 않아 이해가 안 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차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 직전이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일을 마치고 나서 4시간이나 운전한 것으로 녹초가 되어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다음날 점심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일어났다. 전화기를 보니 아버지. 네 하고 받으니 괜찮니? 어제는 내가 집에 없어서 미안하다. 무슨 일 있었냐? 라고 물어온다. 이상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 같아 주저되었지만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던 일,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라고 했던 일, 가와단의 편의점에서 진상을 알게 돼 돌아온 일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나한테 건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이야기를 계속하는 아버지. 시민병원은 분명히 지금 안 하지. 그 시간에 갔어도, 아니 낮에 갔어도 아무도 없어. 그것보다도 가와다네 편의점에 갔었다며. 가와도 군도 있었냐? 그렇게 물어서 나눴던 대화 내용과 가와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것을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며 말하기 힘든 듯 가와다네 편의점은 반년 전에 폐점했어. 가족도 모두 사라져서 할머니가 실종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라고 한다. 계속해서 어젯밤 나한테 걸려온 번호는 000 0000 0000이었어. 나는 전화기가 고장난 줄 알았다만 받았더니 젊은 남자가 나오더니 너를 바꿔준 거야. 라고 한다.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은 듯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피곤한 거 아니냐? 일은 괜찮아? 교통사고 같은 건 특히 조심하도록 해라. 또 연락할게. 라며 전화를 끊었다. 지금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핸드폰 개인정보를 몰래 손에 넣거나 심카피 같은 게 가능했던 시절은 아니었다. 게다가 전화번호가 0이 계속되는 번호로 발신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가와다네 집안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 상태이다.